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큐멘터리 영화 성덕을 만든 오세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저도 뭐 얘기 들었습니다만 이제 감독님 영화가 입소문만으로 1만 관객, 그러니까 흥행도 하고 대종상 다큐멘터리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다고. 야, 이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게 노미네이트가 됐어요? 네. 오.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아니 일단 우리 감독님 영화 성덕이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를 직접 좀 해주세요. 성덕은 이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들을 만나러 이제 여정을 떠나는 그런 기행문 같은 블랙 코미디 다큐멘터리입니다. 내 과거를 더럽히기 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뭔가 일상이 막 붕괴되는 느낌? 평생 깜빵에서 싸워서 나오지 말아야지. 요게 이제 성덕이라는 게 성공한 덕후. 그러니까 조금만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성공한 덕후라는 게 결국 개를 탔다? 좀 이런 의미인데 뭐 이제 직접 만나거나 사인을 받거나 같이 사진을 찍거나 하나, 둘, 셋. 또는 뭐 나를 기억해 주거나 많은 분들이 우리 정현 씨가 저희 그 유퀴즈에 나왔을 때 우리 BTS가 좀 봤을까가 좀 굉장히 많은. 당연히 봤죠. 한 여러 번 봤어요. 당연히 봤죠. 한 여러 번 봤어요. 아 그래요? 되게 막 정보들도 올랐는데 막 학생회장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그 나중에 꿈이 핸드백 전화 이렇게. 맞아요. 그런 스타와 나 사이의 어떤 접점, 포인트 같은 게 발생할 때 그게 성덕이고. 네, 그런 게 성덕이에요. 감독님도 그럼 성덕이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저도 성덕이었고 이제 팬분들 사이에서 약간 네임드 이런 팬이기도 뭔지 알아요. 했고. 이름이 좀 있는. 그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스타도 저를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팬이라고 꼽아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 성덕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팬클럽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신 겁니까? 네, 팬클럽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었고 그때 이제 좀 약간 다른 아이돌 팬분들을 보면서 좀 많이 모방을 했는데 다들 약간 재밌는 그런 의상으로 좀 이렇게 퍼포먼스 같은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막 환자복을 입고 가는 경우도 있고 단체로 동물 잠옷을 입고 막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태권도복을 입고 가서 이제 앞구르기 하면서 등장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저보고 있고 사인회장에서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아 그럼 나는 한복으로 가야겠다. 그럼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다. 각인시키기 위해서. 확실히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네, 막 이렇게 껴입고 막 그렇게 해서 갔죠. 지금 좀 동생분이 이렇게 좀 뭐 팬클럽 활동을 열심히 할 때 언니로서 뭐 좀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동생이 이제 팬클럽 활동하려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집에 있는 세간살이들이 하나씩 없어져 갔어요. 아 그래요? 중고 거래를 하는 거죠. 그 자금을 마련하려고. 제가 이제 뭐 중학생이니까 아르바이트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덕질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거라고 생각되는 물건들을 주로 팔았어요. 예를 들어 10만 원을 주고 산 신발이 있다 치면은 전 그걸 한두 번 신고 그냥 한 5만 원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창조 경제인데 엄마 입장에서는 약간 무슨 짓을 한 거지 싶은 짓들을 많이 했어요. 네. 요즘 집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 저 팬클럽 활동으로 인한 그 좀 갈등이 좀 있었겠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갈등은 없었어요. 왜냐면 그래요? 뭔가 우리가 덕질한다고 하면 왠지 공부나 하지 무슨 연예인 쫓아다니고 있어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때. 뭔가 이 덕질을 저의 성적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자랑스러운 팬이 되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해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공부를 거의 뭐 전교 1등 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니 뭐 중학생 때 일이긴 한데 그때는 그랬죠. 예. 아니 그래서 좀 소위 말해서 입덕하고 나서 이제 쭉 좋아하신 거예요, 어때요? 쭉 좋아했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는 제가 조금 그 덕질의 방향이 약간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제 영화라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영화에 빠졌구나. 네, 영화가 너무 하고 싶어지고 영화를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학교를 지금 한예종을 다니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저 지금 영화과예요. 아, 지금 영화과시군요. 네네. 이 영화를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 피해자분들이 있는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영화로 만드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팬들이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그 범죄자를 좀 지지하는 쪽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돌아섰고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그런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또 팬이었던 사람으로서 약간의 책임감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이제 10명의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실패한 팬들에게 주로 어떤 질문을 좀 하신 겁니까? 저도 이제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런 팬이었고 어떻게 보면 망한 팬, 실패한 팬, 실패한 팬, 네. 망한 팬. 네네 이런 거였다 보니까 저한테 물어봐줬으면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떤 심경이라던가 좀 이제 깊숙한 곳에 있는 이야기들, 같은 일을 경험한 좀 동료로서 나눌 만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 위주로 사실 질문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팬 여러분들의 좀 대답이 좀 굉장히 궁금한데 뭐라고 좀 얘기를 하시던가요? 무지개인 줄 알았는데 신기루였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 사회의 악을 돕는 거다. 막 이런 강경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이 좀 기억에 남네요.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죄 없는 죄책감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알려줬고 그 친구랑 같이 팬들이 갖게 되는 죄책감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 응원과 지지가 동력이 된 건 아닐까? 어떤 범죄에.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팬들한테는 계속 가져갈 죄책감의 일부 아닐까? 우리는 피해자였을까, 가해자였을까, 아니면 둘 다였을까? 여기 아까 보니까 그 영화를 찍은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이게 한 3년 되네요. 네, 거의 3년, 만 3년이죠. 네.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걸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석 달? 이렇게 그냥 누워만 있었던 시기도 있거든요. 그냥 너무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뭔가 되게 마음 급하게 촬영을 했는데 이게 구성을 탄탄하게 해두지를 못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감독님이 첫 영화상이 부산 국제영화제 좀 어땠습니까? 제가 부산의 딸이거든요. 부산입니까? 네, 부산이에요? 아니, 서울인데요. 이제 워낙 이제 부산을 좋아해서. 네네. 단 한 번도 조세호 씨에 대해서 뭐 네. 이름을 검색해 보거나 내지는 그런 제 SNS를 팔로우 하거나 그건 없고 근데 이제 양배추셨던 거나 예. 그건 알고 그냥 상식으로 아는 거고 상식으로 양상추예요? 양배추. 양배추 맞죠? 항상 맞았어. 상추예요. 양배추였고 그때 많았어요. 상추예요. 양파, 양상추, 뭐 각종 부황작물 다 나왔어요. 아니 영화가 잘 되면서 감독님도 팬이 좀 생기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쵸. 이제 사실은 저보다는 제 영화 팬이 훨씬 많아서 제 팬은 한 5명 정도 계세요? 체감 5명 정도 계세요. 사실 저도 이제 팬들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걸로 팬이 생긴다는 게 뭔가 좀 신기하거든요. 한번 편지를 받았는데 이 마음을 내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약간 진짜 이런 마음이구나 싶더라고요. 막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여름에 어떤 촬영을 하다가 반팔 티셔츠를 입어서 밑에가 완전 새빨갛게 탄 거예요. 완전 화상 입듯이. 근데 저는 그게 웃겨서 그냥 SNS에 올렸는데 그 팬분이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편지에 제발 자기 몸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을 보는 우리의 마음도 좀 생각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항상 누군가의 팬으로 살아왔지만 진짜 그 팬의 마음을 다른 입장이 돼서 보는 거 그런 경험은 또 처음이었어서 너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똑바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 맞아요. 사실 이게 진짜 그런 또 응원에 저희가 많이 힘을 얻고 또 활동을 합니다만 저희 스스로도 좀 이제 저희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들죠. 우리가 조금 뭔가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예를 들면 감독님이 얘기해서 우리 좀 똑바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정신 차리고.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성덕의 의미가 조금 달라졌을 것 같아요. 감독님이 생각하는 성덕이란 뭡니까? 예전에는 저도 성공한 덕후라면 뭐 정량적인 것들 몇 번 만났고 뭐 몇째 줄에 내가 앉아 있었고 그런 것들을 계속 따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거쳤고 영화를 다 만든 후에는 이 성공한 덕후라는 게 결국은 내가 오랫동안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 그래서 좋아하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덕후? 그런 덕후가 사실 다 성공한 덕후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이 얘기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지금 이 K-팝이라는 노래들이라든가 많은 문화들을 진짜 세계 곳곳에서 사실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좋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사실 포함된 것이 물론 이제 가수분들의 노력, 뭐 우리 또 뭐 기획사들의 기획력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사실 우리 팬 여러분들의 이 그럼요. 문화도 같이 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이 K-팝이 이렇게 거대한 그 시장을 이룬 것은 네. 그게 사실 우리 그 이 소위 말해서 덕후라고 하는 이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아니었으면 그럼요. 이건 사실 불가능해요. 네. 또 이제 저희 영화 제목이 성덕이잖아요. 근데 이 제목을 저는 항상 성공한 덕후라고만 생각했는데 성찰하는 덕후 또는 성장한 덕후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아, 감독님 같으시. 아, 이거 뭐 감독님 같으시네. 좋았어. 지금 그래요? 약간 박찬욱 감독님 느낌 났어요. 그래서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느낌 있어요. 진짜. 있어요. 진짜. 예, 있어요.